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일단 중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태가 음, 계속해서 지금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뭐 중간에 이제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켰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네, 아직 안전한 모습입니다. 안전한 모습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12%대. 네,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정적인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가장 조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밑에 박스권까지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꺾인 건 아닙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꺾인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들 빨리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저것도 많이 빠졌어요. 탐욕지수, 암호화폐 탐욕지수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네. 여기 원래 70 후반에 있던 애가 지금 70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요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다른 지표들이 지금 정상을 가리키고 있고, 비트코인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금방 가격 잡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조금은 심오하고, 좀 약간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미래 전망. 일단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내용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단기 대폭락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볼까 합니다. 네. 물론 올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 규제를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뭐 불법 자금 세탁 뭐 조사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그냥 하락장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그런 자꾸 악재성 뉴스들을 지금 시장에다가 흘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지표들이 지금 지표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가격은 이렇게 속일 수는 있어도 지표는 그런 걸로 좀 속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가격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나 당장 눈앞에 있는 파란색 숫자를 믿지 않는 편이에요. 이런 걸 이런 걸 봐도 저는 무섭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큰 흐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확신을 갖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대폭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게, 한 내년 정도나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 미국 쪽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막 이제 막 뭐 시장에다가 말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금처럼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을 주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제 앞으로 우리 자산시장에서 이제 지금처럼 막 이렇게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투기적 요소다라고만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근데 얘네가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을, 예, 안전자산으로 이제 취급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을 건데, 제가 예상을 하는 것들은 일단 미국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현재 연준에서 이제 달러 패권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달러가 연준이라고 하면은 이게 얘네가 지금 미국 애들이 아니에요. 연준이 이게 미국 은행이 아닙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와 이제 별개로 만들어진 은행인데, 이 연준의 설립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부호들이 이 연준의 주주예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주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뭐 옛날에 그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네기, JP, 모건, 뭐 이런 사람들,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연준인 거예요. 전 세계의 부를 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달러 패권도 잡았고 기축통화로서, 그리고 어떤 자본시장을 이렇게 꽉 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만들어놨던 이 자본시장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없애던가, 비트코인은 품고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없앤다라는 거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미 2000조 가량의 지금 시총을 만들었고, 예, 비트코인의 상징성이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연준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없애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트코인은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걔네가 안 해주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자산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얘네가 인정을 지들이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바로 비트코인을 품고 간다, 이게 되겠는데, 여기서 근데 이 이전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뭐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달러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어떤 자본시장의 그런 파이를 얘네랑 나눠 먹게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져갈 거면 많이 갖고 있어야,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놔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또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한번 대하락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이 넘어가고 점점 더 지금보다 더 이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대하락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때 기관들이 들어올 겁니다. 비트코인이 대하락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고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가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비트코인을 왜 대하락을 시키고 이제 얘네가 이런 행동들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는요 이미 독과점이 돼버렸어요. 독과점 시장이에요. 근본위제가 폐지되는 순간 근본위제가 폐지된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이 기득권 세력들한테 쥐어잡혀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부터 유대인들 얘네 여기 연준에 있는 애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연준에 있는 애들은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가 이제 얘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애들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 얘네가 이 세상에서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보다 센 애들을 죽여요. 그리고 걔네들을 굴복시켜요. 자기네들보다 세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시스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요. 무조건 다 없애버립니다.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뺏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본위제를 폐지시키고요. 금 보유를 불법화합니다. 그 다음에 지네들이 금을 다 사서 근본위제를 폐지를 다시 없애죠. 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본위제 폐지하고 금을 갖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불법 자금으로 쓰인다. 이걸로 뭐 마약 사고 뭐 총 사고 막 이런다고 그 당시에 금 보유를 불법화 시켜놓고 근본위제 폐지. 이제는 달러를 갖고 와도 금 안 준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화폐를 무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가치 있는 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간부터 자본주의는 지네 세상이 된 거예요. 얘네 세상이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트코인. 이게 나오면서부터예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거고 어떠한 은행들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자유 그 자체예요.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산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개인들이.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위기를 느끼겠죠. 지네들이 지금 실컷 달러 찍어내면서 신나게 재미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자산이 이동을 하고 부의 이제 그런 가치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불안한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비트코인을 막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좀 수월하게 매집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시장을 대하락을 시켜서 완전 붕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릴 수가 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요. 달러로 비트코인을
다 사버린다.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얘네는 지금 달러를 찍어내는 애들이에요. 네. 달러를 찍어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쟤네들은 간단하게 그냥 찍어서 이 달러 찍어서 비트코인 다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있는 거 싹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 이걸로 첫 번째로 가는 게 낫지. 두 번째로 가게 되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 예, 비트코인 막 하나에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달러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지네들이 다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달러 가치가 완전히 또 하락하기 때문에 그건 달러를 얘네가 포기하고, 예, 달러를 포기하고 화폐를 바꾼다. 이래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마르지 않는 셈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뭔가를 갖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취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억 가는 것도 좋고 이 시장이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 시장이 커지다 보고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 애들이 이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떠한 어떠한 그런 제도권을 가지고 우리 이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면서, 예, 완전 짓밟아서 정말 그 힘든 상황을 만든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쉽게 빼앗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뭐 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예,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세상에서 다 가장 돈 많은 애들인데요, 얘네가 어떻게 자산을 불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전쟁을 하면 얘네 자산이 불어요. 전쟁을 하면. 예,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얘네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왕한테 왕한테 이제 그 왕이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돈을 맡겨요. 자기 자산을 맡기고 그걸 맡겼는데 얘네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걸 시드 삼아 가지고서 이제 커 나간 애들인데, 얘네가 굉장히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랑 네덜란드, 영국이랑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얘네가 막 거짓 찌라시들을 막 뿌려요. 중간에서 거짓 찌라시들을 막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얘네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국채를 다 사들인 다음에 그 사재기를 한 다음에 거짓 찌라시를 뿌린 다음에 그 국채가, 예, 오르면 다시 팔고 이러는 짓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보세요. 비트코인 투기다. 뭐가 다 투기다. 뭐 다 응? 지금 뭐 광풍이다 막 이러는데요. 지네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네들도 옛날에 시드 모을 때, 밑바닥일 때, 그렇게 막, 가짜 찌라시 막 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조작에다가 그거 지금 생각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에다가 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깜빵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네들은 부를 축적해 놓고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드를 가지고선 자본주의 지들이 다 먹고 금분이제 폐지시키고 달러 무제한 발행해가지고선 금 보유하지 말라 그러고 지들이 다 뺏어가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거 못하겠어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못하겠냐 이거죠. 네? 얘네들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얘네는요, 자본주의 시장 지들이 안 뺏기려면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전. 근데 아무튼 이런 애들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내년 이후로부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어떠한 강력한 규제들이 더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더 세게 찍어 내릴 것 같다. 더 세게 찍어 내리고 더 엄청 크게 흔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게 막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막 한마디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 예. 자본주의 혁명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부터 자본주의 혁명이 시작됐고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걸 버티는 분들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크게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건데, 그 고통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이만큼 조정받는데도 지금 다들 막 여기저기서 굉장히 힘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런 하락장 조정장은요, 더 굉장한 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트코인이 진짜 막 가격이 개판이 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할 겁니다. 이런 기관들이 매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들이 먹을 만큼 다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호재성 기사들을 이제 시장에 뿌리면서 비트코인을 되게 좀 좋은 이미지로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우리 개미들은 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또 이 자본시장을 이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혁명을 통해서 한번 싹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 기득권들이 얘네가 전 세계 엘리트들의 돈 제일 많은 애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과연 절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대하락을 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 지들이 매집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리더라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아무리 비트코인이 1억 가고 2억 가고 뭐 얼마든지 갈 수는 있지만 이 시장이 계속 가겠지만 중간중간 엄청난 하락들이, 지금보다 더한 하락들이 올 거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얘네가 줄 것이다, 시장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버티던가 아니면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하고 물러서 있던가,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지금 큰 그림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이며, 어느 순간에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비트코인을 빼앗아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빼앗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뭐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6월까지는.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또 어떠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그런 것들로 이 시장을 더 강력하게 뒤흔들 거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수익 보셨으면은 익절해가지고선 유동성 확보해 놓으시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고 엄청난 큰 하락도 같이 동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 큰 기회마다 잘 예상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자산은 크게 불어날 것이고, 이때마다 대응을 못하면은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예측하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릴 거고요. 물론 정답이 아니죠, 제가 예측하는 게. 뭐 이런 시나리오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다른 시나리오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요거는 그동안의 역사고요. 역사를 알면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인류의 어떤 과거를 분석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자본시장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오늘 내일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거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은 진짜. 그래서 횡보장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잡코인과 이런 다른 알트들이 조금은 다시 약반등이라도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좀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다들 힘드실 건데 조금만 버티면 예,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나머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지금 이 가격적인 게 문제인 거지. 이러다가 이제 딱 어느 정도 예, 자리 잡게 돼 있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보자고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